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에 많이 소홀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을 꼭 갑자기 급하게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직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또 지금 취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제 인스타 친구분들 중에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인스타로 이제 DM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직하는데 뭐 이제 취업하는데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면접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력서를 지금 많이 넣어놓은 상태이고, 내일 저도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마가 너무 이렇게 깨발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일 머리를 좀 피고 면접을 볼 생각이라 오늘 밤에 미리 이걸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친언니스럽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밤에 갑자기 켜게 되었어요.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고요. 영상은 그 자막이 없이 그냥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는 게 다른 그 인스타 친구분들이 면접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편집 없이 그냥 올릴 계획입니다. 제가 이직하는 이유를 또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직하시냐고. 근데 제가 한 어린이집에서만 6년 동안 근무를 했고, 이제 내년이 되면 7년차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한 곳에서만의 경험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진짜 7호봉인 거잖아요. 제가 7년차가 되고 나면 더 이직을 하는데 힘들 것 같은 느낌? 이제 진짜 못 그만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이 진짜 적기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력서를 5군데, 총 5군데 넣은 상태이고, 최근에 한 5일 전? 진짜 이력서 넣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오늘 면접 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는 이렇게 머리도 피고 가고 싶고 좀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제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날 갑자기 제가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면접이 당연히 머리를 묶고 갔죠. 이렇게 머리가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자유분방해 보일까 봐. 그래서 어쨌든 그날 면접을 바로 갔는데 면접을 1시간 반 동안 봤어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어가지고 엄청 긴장을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무슨 시험지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내용을 봤는데 서술로 된 그냥 질문지 같은 거였는데 1번이 본인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쉽지 않죠,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장점은 어떻게 좀 쥐어짤 만한데 단점 같은 경우가 뭐라고 써야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참 칭찬처럼 들려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질문 그거였고,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의 보육 철학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 철학. 보육 철학 진짜 그거 운영계획서에서만 보던 보육 철학. 그래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작성을 했죠. 그게 제 이번 연도 첫 번째 면접이었고 제 인생의 4번째 면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내년에 7호봉을 봤는데 1시간 반 면접 본 원장님께서 솔직히 7호봉 부담스럽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저희끼리는 알잖아요. 3, 4, 5봉이 제일 그 이직에 좋고 그 위로 올라가면 조금 원장님들이 경력이 많으면 안 뽑는다,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됐다는 거가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벌써 그 이직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원장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호봉이 됐구나. 이게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진짜 이번에 이직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어린이집에서만 6년을 있었던 그 이력서를 냈는데 원장님께서 너무 한 어린이집에서만 있던 이력서를 보면 좀 이 사람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그걸 제가 좀 이렇게 고집 있는 그런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거기서의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역시 중간에 한번 다른 어린이집을 경험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어쨌든 제가 면접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 면접 꿀팁이 아니라 면접을 가서 봐야 되는 것들 그거 진짜 모르거든요. 왜냐면 저를 구독해주시거나 인스타에 저를 팔로우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경력이 없고 아직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어서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경우면은 처음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학교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너네 면접 가서 뭐 봐라? 이런 거 안 알려주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저조차도 이걸 되게 알려주기도 좀 뭐라 해야 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기에는 좀 사람이 되게 좀 이렇게 그래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현실이니까 제가 진짜 친언니처럼 이건 진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알게 되었냐면요. 제가 면접은 보지 않았지만 저희 어린이집에서 계속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스쳐가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뭐 다른 민간에서 일하다 오셨던 선생님, 대체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면접 가서 봐야 되는 게 이런 거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면접 갔을 때는 그냥 아무 뭘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서 우와 여기가 어린이집이구나 이러고 막 와 텃밭 와 뭐야 귀여워 이거 애들이 키운 거야 뭐야 이름표 뭐야 이러면서 되게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뭘 봐야 되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마 많을 거예요. 문이 아마 잠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눌러주세요. 뭐 벨을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이 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벨을 눌러달라는 그 문구를 어떻게 붙여놓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타이핑으로 쳐서 코팅을 해서 붙여놨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펠트지로 팠다. 글자를 하나하나 막 뒤에 막 덧대고 인터폰 막 옆에 꽃 있고 꽃을 막 펠트로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막 되어 있다. 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지금 면접 볼 때 다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거나 새해거나 겨울. 그러면 과연 입구부터 막 겨울에 대한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도 진짜 하나하나 잘 봐야 돼요. 그게 만든 거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바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무실 말고 교실에 잠깐 앉아있다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면접이 끝나고 나서 라운딩 시켜주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이쪽은 뭐 몇 세 반입니다. 이쪽은 몇 세 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교실을 이렇게 둘러보게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티나지 않게 빠르게 스캔해야 돼요. 일단 약속판이라던가 뭐 벽에 있는 애들 활동지 그리고 환경판, 가정통신문 붙어있는 그런 게시판 그런 거 뭐 뒤에 배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달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빨리 스캔해야 되는 거 그 현관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교직원들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얼굴 같은 거 교직원 그런 거 보면서 전체적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그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봐야 돼요. 실내 놀이터를 봤는데 너무나 깔끔하다.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깨끗하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력서 넣을 때 또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이력서 넣은 그 5군데의 곳이 진짜 제가 따지는 게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제가 첫 번째 따졌던 건 연령이 모든 연령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 택시비가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40분까지 국공립이었으면 좋겠고 6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10%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가제가 이미 끝난 곳이면 좋겠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키드키즈, 꼬망새 이런 데 인력뱅크를 들어가면 이제 어린이집이 나와요. 근데 그 꼬망새랑 키드키즈 보니까 거기는 막 전체 인원이나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네이버에다가 그 어린이집을 치면 교사가 뭐 몇 명인지 뭐 몇 년 근무한 사람 몇 %인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
수다를 떨다 보니까 한쪽이 머리가 다 됐네요. 저는 좀 이렇게 서울 쪽에서만 근무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국공립만 머리 왜 이래? 서울에 있는 국공립만 근무를 하기를 원했는데 집이 가까운 게 생각보다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이제 제 마지막 어린이집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엄청 신중하게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 가까운 데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가면 호봉을 깎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원래 이직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구호봉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서류를 먼저 넣는데 서류에서 경력 보고 연락을 안 준단 말이에요. 면접 보라고. 왜냐면 구호봉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민간 어린이집에다 이제 넣겠죠.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 9호봉이어서 국공립 못 가지? 그러니까 9호봉 말고 한 6호봉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나는 9호봉인데 6호봉으로 시작하는 그렇게 호봉을 깎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직은. 그리고 저한테 DM 오는 선생님들 중에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전교사 하는 건 좀 무섭고 그냥 보조교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완전 비추천해요. 보조교사를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교사로 이제 바꿀 때 더 많이 겁을 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옆에 보이니까 그 전교사들이 힘들어 하거나 어쨌든 보조교사보다 훨씬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많은 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에 할 때 전교사를 먼저 해보고 힘들면 그때 보조교사로 가는 거를 추천을 해요. 저는 엄청 할 말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간단하게 끝났네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 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 가면 원장님 칠판이 있어요. 다 있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번에 거기만 가서 지금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있고요. 그 칠판이 제가 이번에 면접 본 어린이집에도 사무실 벽면에 칠판이 있었어요. 크게. 그 달에 행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칠판인데 그거를 빨리 봐야 돼요. 그걸 빨리 보고 여기가 어떤 데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회의가 몇 개인지, 휴가 같은 거, 휴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보고 지금 이직하는 선생님이나 취직하시는 선생님들 전부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피긴 폈는데 이게 단정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싶어서 핀 건데 너무 그냥 왜 머리를 폈는데 성숙한 느낌이 없고 애를 못 맡기게 했는 얼굴이 됐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성숙해 보이죠. 너무 놀라셨죠? 다음날 아침 면접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거울 괜히 한번 보고요. 귀찮아 라고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 후 카메라를 보고 머리를 만지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잠이 들 깬 제 모습입니다.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집이에요. 그 후에 렌즈를 끼고 눈이 좀 커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수다 타임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집에 이미 이직하겠다고 말을 하고 우선 2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을 올려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직을 하겠다 말을 했는데 무려 2달 반이나 이게 계속 다녀야 되는 게 되게 좀 민망스럽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 안 그만둘게요 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은 그런 게 있대요. 이직을 할 때 제가 만약에 A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B 어린이집에다 이력서를 넣잖아요. 그럼 거기에 경력사항에 A 어린이집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뜰 거 아니에요. 다녔었다 이런 기록이. 그러면 B 어린이집 원장님이 A 어린이집 전화번호를 검색해가지고 A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이 조슬기 선생님 괜찮은 선생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대요. 이게 사실인지. 근데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닐 거라고 했는데 다른 어린이집에 이력서를 내서 거기 원장님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이 선생님 이력서 냈는데 어때요, 원장님? 이라고 물어보면 완전 난리 나는 거죠. 대박이죠. 근데 그런 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저희도 원장님 그거 보면서 가고 싶잖아요. 원장님 평가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없고
우린 나갈 때 심지어 말도 못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뭐 불만인 거 이런 거. 저 여기 어린이집 좀 별로여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가 이력서를 넣은 B 어린이집에서 여기다 전화를 했는데 안 좋게 말해주면 나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다니까요. 혹시 어플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배달의 민족처럼 우리 집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 집부터 이렇게 가까운 공고를 내고 있는 어린이집이 쫙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어린이집을 클릭해. 그러면 내가 어디서 뭘 갈아타서 최단 시간 몇 분이 걸리고 뭐 이런 거랑, 그리고 뭐 교사는 몇 %인지 그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오면서 거기 밑에 원장님 평이 있는 거죠. 원장님은 교사들에게 몇 점 해서 뭐 78점 해서 밑에 익명으로 달리는 거예요, 댓글이. 여기는 뭐 서류가 너무 많아서 비추천 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있으면 저희도 이직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내가 취직이 돼서 겪어봐야지만 여기가 어떤 데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 퇴사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좀 우리한테도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수많은 보육교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어플 개발은 못하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대신 어플 개발하실 때 제가 아이디어를 줬다고 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다. 근데 그 어플 개발하는 사람들은 제 유튜브를 절대 보지 않죠? 관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해시태그에다 어플 개발이라고 쓸까 봐요.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불을 이렇게 자꾸 끄고 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분위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불을 꺼야 제 코랑 뭐 이렇게 턱 같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나 해가지고 불을 끄고 이렇게 무드등만 킨 채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랑 인스타 DM 나눴던 선생님 계시거든요. 오늘 10시 반에 면접 본다고. 아마 저처럼 지금 이러고 계실 거예요. 짜잔! 이제 이렇게 화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면접 의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면접 볼 때 엄청 좀 약간 하객룩? 정장? 이런 것만 입고 갔는데, 솔직히 그게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겉옷을 벗지 않는 이상 그 코트 안에 내가 뭘 입고 왔는지 그 보여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 엄청 천천히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트를 제일 깔끔한 걸 입으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안에는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흰 니트를 입고 제가 롱 코트를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그냥 흑청을 입었어요. 봐봐요. 집 너무 더러운데 잠깐만. 밑에는 제가 흑청을 입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느낌.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뭐랄까 많이 갖춰 입고 갔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더라고요. 어차피 코트 안 벗으면 이거 입으면 여기밖에 안 보여요. 여기 위에 이만큼? 이것도 코트에 가려지니까 여기 요만큼 보이는데 불편하고, 그냥 제 자체로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어차피 안 벗을 거니까 가려주고, 향수는 뿌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어린이집 근무할 때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고 해서 향수는 원래 뿌리지 않고, 네일도 있으면 안 돼요. 네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이 더 많으셔서 좀 다니다가 눈치 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일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면접 제발 붙길.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 됐고요. 아니 원래 어제 영상까지 찍고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면접을 본 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갑자기 또 켜게 됐어요. 오늘 또 면접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서 준비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일단 어제 면접이 좀 많이 충격적이지 않았나. 제가 어저께 가기 전에 영상에다 대고 했던 그 모든 말들, 이렇게 돼 있는 어린이집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막 얘기했던 데들 있죠. 그럼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그 모든 걸 충족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제가 말했던 게 거기 다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면접 본 데는 3층짜리 건물로 된 국공립이었는데 복도가 벽이 빈틈이 없었어요. 다 선생님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입체로 종이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드락을 덧대서 다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예뻤는데 제가 좀 고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해당되는 어린이집이어서 우선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라운딩 하면서 교사들이랑 마주치거든요.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랑. 근데 그 선생님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불쌍한 사람 보듯이 저를 보는 내년에 고생할 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여기 원장님이랑 면담하는데 호봉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래 호봉 높으면 막 이직 안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또 아닌 원장님들도 있나 봐요. 이 영상을 빨리 올려줘야 다른 선생님들도 이직할 때 어린이집 가서 뭐 봐야 되는지도 알고 그럴 텐데 제 영상이 좀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찍는 거여가지고 많이 어수선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물어볼 데가 없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 면접 본 곳들 중에 완전 100% 일치하는 질문이 들어왔던 게 결혼 생각 있냐? 예의상 뭐 물어보는 질문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원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Q&A 영상에 올렸던 것 중에 종교 물어보면 무조건 무교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게 여기까지만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내려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혹시라도 화장을 어차피 마스크 끼니까 뭐 입술 안 발라야지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까지 얼굴 혹시 마스크 내려보라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가시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전부 마스크 벗어보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마스크 벗어보라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취업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해서 영상을 또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면접 보기 전에 준비했던 얼굴 보여달라는 거랑 종교 얘기가 다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여주고 종교는 무교라고 잘 말하고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다가 말하자마자 바로 면접 가가지고 계속 제가 말했던 것들이 생기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켜게 됐어요. 마무리로 면접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옷인 것 같아서